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부동산 관련 투기 방법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평범한 시민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우선 변호사님, 그 부동산을 예, 사들이는 행위가 다 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렇죠. 투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 지탄받을 투기일 텐데요. 예. 법적으로 좀 구분이 가능한가요? 이 뭐 법적으로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이제 네. 이번 LH 직원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했냐, 네.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예. 만약에 이제 그들이 그 미공개 정보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했다라면은 그게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치밀하게 핀셋으로 그냥 이걸 투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수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뭐 네. 투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사하면 나올 거다라는 말씀 음. 주셨는데 사실 뭐 강민구 변호사님은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시지만 예, 과거에 검사로 예, 부패행위 예, 수사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이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 그런 뭐랄까요? 조금 팁을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좀 성과가 잘 나올까요? 이거는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네, 물적 단위로 수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 물적 말은 단위로. 뭐냐면은 예, 이게 사람별로 이렇게 사람 쪽으로 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헛다리 짚는 수사가 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역식으로 음흠, 최근 거래된 어떤 내역이라든가 특히 예, 이제 요번에 그 3기 신도시 관련돼 갖고 네, 몇 년 안에 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자금 추천을 조사해 보면 돼요. 어차피 아하, 명의는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이제 그 주고받았을 때 그 돈이 뭐 현금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네, 네, 어떤 계좌이체나 수표로 많이 주기 때문에 예, 그걸 찾아갖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LH 직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이 어떤 이 주머니에서 나온 게 드러나는 거죠. 네, 네. 음. 결국은 뭐 돈과 관련되니까 돈 흐름을 쫓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 뭐 검찰 개혁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이 예, 이루어지는 시국이다 보니까 예, 검사가 더 수사를 잘하냐, 경찰이 잘하냐, 검찰에 왜 안 맡기냐 이런 뭐 논란들이 많은데요. 예. 개인적으로 강 변호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 기법을 이제 노하우를 축적을 몇 번 했거든요. 이제 네, 1기, 2기 신도시에서 다 검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떤 수사의 어떤 역량면에서 경찰이 이번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수사 역량보다도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실세들, 그 네,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음, 과연 경찰이 이제 검찰처럼 이게 좀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용기가 네. 있을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사 의지와 예, 성역 없는 수사가 그렇죠. 가능할지가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그게 더 네, 중요하지. 뭐 수사의 어떤 기법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네, 뭐 검찰처럼 노하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그거는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예, 피대미만 조사하는 네, 그런 수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언론을 통해서 투기 관련 용어와 방법들도 계속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지금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대상인 토지에 음, 묘목들을요 빽빽하게 예, 심은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상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이 나중에 이제 보상할 때 그 나무라든가 뭐 벼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보상액하고 결정이 되는데 네, 요번에 이제 LH 직원들이 나무를 심은 게 또 약간 좀 특이한 나무를 심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상에 관련하고 기존의 어떤 잡목 같은 거는 이제 딱 그 과거의 어떤 관행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네. 약간 특이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액이 이제 왕버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한 거는 이제
뭐 협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협상에서 LH 직원들이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아하. 빽빽하게 심은 거는 물론이고 네. 그 품종까지도 고려해갖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네. 이거를 한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 놓으면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혜택도 더 유리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아니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분할, 그 쪼개기라고 하죠. 네. 토지를 이제 그 뭐 많은 평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그만큼 또 이렇게 많은 걸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요거를 이제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네. 대토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있어요. 아하. 그거를 노렸기 때문에 네. 요 분할을 한 거예요. 아, 천 뭐 몇십 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네네. 최대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을 해갖고 예. 가장 그 효과적이고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아하.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간 거죠. 거의 전문가들 수준입니다. 아, 네. 그리고 소위 뭐 알박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 예. 부동산 투기에서의 알박기는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알박기라는 거는 뭐 사실 뭐 법에 뭐 금지된 건 아니고요. 네. 어떠한 그 남의 땅의 어떤 주요한 요지에다가 조그만 땅을 사놓는 거예요. 아하. 입구라든가. 네.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땅에 다른 땅의 어떤 가치가 많이 떨어질 때 네. 결국은 그러면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작은 땅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많은 웃돈을 주고 이제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알박기라는 건데 예. 이번에 LH 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알박기뿐만 아니라 맹지까지도 샀어요, 또. 네, 근데 맹지를 맹지가 사는 거는 이제 예. 확실한 정보가 없이는 안 사거든요. 일반적으로 맹지는 좀 불리하거나 잘 안 팔리는 가치가 안 팔리죠. 떨어지는 땅인데 이들이 예. 샀다는 건 뭔가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샀다 이 말씀이죠? 게다가 예. 한 50% 이상 웃돈까지 지급하면서 맹지를 샀다는 거는 아하. 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결정적인 게 스모킹 건이죠, 이게. 아, 네. 그 앞서서 그 강 변호사님께서 대토라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쪼개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 쪼개기 자체가 지금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의심 사례에서는 어떻게 이행됐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사실 이거를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뭐 토지라는 거는 일정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아주 작은 땅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작은 땅은 분할이 안 되지만 적어도 뭐 수십 제곱미터 내지 뭐 농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기준이 더 크지만 네. 이런 경우에 분할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누리 없이 탁탁 했을까? 아하.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죠. 네. 그냥 전문가의 수법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전문가의 말씀이시죠? 이 기술이 너무나 기술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라서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우연히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 아닙니까? 예, 농지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 농민들께서 LH 본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지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인데 예. 그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예. 이게 참 허점이 좀 많습니다. 농지법에 보면은 사실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네. 농사를 짓거나 농업 범위이거나 예. 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농사를 누가 짓는 건지 안 지은 건지를 이게 요거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허.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예. 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 갖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 갖고 농지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예. 농민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농사를 그렇죠. 짓겠습니다라는 게 영농 예. 계획서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인데 법적인 용어는 네. 소위 말하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사겠다고 하면 농지증이 나와요. 농지취득증명원이. 그러면 이제 농지를 살 수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사후 관리가 되게 허술해요. 실제로 농사를 사후 짓느냐? 관리가. 예. 이걸 확인을 그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나중에 단속을 해갖고 해더라도 네. 또 1년 이내에 팔아라고 또 명령을 하게 되고 어허. 그 기간 안에 또 안 팔았을 때 또다시 6개월이나 유예 기간이 또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LH 직원들이 이제 농지를 이제 마치 변호사를 하는 것처럼 막
버드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위장도 하고 이거를 일일이 다 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단속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하하. 이런 어떤 허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설사 이게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또 해갖고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농지에 대해서 이런 진짜 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걸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뭐 3분의 1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네.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허위 농지 취득 또 그 이후에 영농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떤 개선과 그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네.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내 같은 소규모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농장용으로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주말 농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차명을 이제 여러 명 사람이 이름으로 해갖고 주말 농장인 것처럼 해갖고 네. 이렇게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어떤 좋은 의도로 법에 어떤 예외 규정을 심어놨는데 네. 이거를 이제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 이게 참 문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직까지는 근데 허점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법으로 있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고 시행이라도 하라 이 말씀이신데 그 그렇죠. 단속 인력 부족이 아무래도 가장 흔한 변명거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스템이 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시기마다 이거를 정밀 조사를 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점이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농지는 그렇고요. 일단 지금 이 전국이 투기판이 된 것 같아서 일할 의욕이 안 난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있고요. LH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뭐 시도 의원이건 좀 이렇게 투기 못하게 해라 정보 이용해서 네. 그 변호사님께서 조금 뭐랄까요 이런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대안 좀 제시가 가능하실까요? 참 안타까운 게 예.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이 LH공사 이런 어떤 사건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도 이게 아직까지도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아하. 확실하게 어떤 환수할 수 있는 네.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합니다. 예. 저는 그게 가장 이런 범죄가 재발되는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런 거를 하다가 걸렸을 때 그야말로 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폐가 망신될 수가 있다. 네네. 예컨대 뭐 수익을 얻은 거를 다 몰수하고 뭐 거기에 몇 배의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예.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페널티가 있지 않고서는 해갖고 뭐 솜방망이 처벌받고 기껏 해봤자 네. 뭐 벌금 받거나 집행유예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네. 수십억을 돈을 벌고 뭐 감옥 같아 1년 있다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혹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LH 그래서 저는 직원들 말이 뭐 걸려도 그만둬도 평생 연봉 그렇죠. 이상을 평생 번다. 먹을 예. 거 다 벌어놨으니까 예.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은 네. 이런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걸 환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밑받침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범죄 수익 은닉법 보면은요 네. 이게 중대 범죄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범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일반 사기 횡령 사건보다도 훨씬 더 대국민 사기 사건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대국민 그 중대 범죄에 빠져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는 그 중대 범죄 안에 예.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의 어떤 직무를 이용한 네. 어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 그런 걸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든 야든 투기 환수 과연 입법화를 하느냐가 그들의 요즘 내놓는 말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